침대에 누우면 뒤척이기만 하시나요? 단 3분 만에 깊은 잠에 빠지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호흡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수면의학과 전문의로 살아온 박지훈 의사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5,000명이 넘는 불면증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미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스위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스위치를 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오늘 제가 공개할 3분 호흡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수면제 없이도 3분 안에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분들의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숙면을 되찾아 드리는 것이 바로 건강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20년간 임상에서 확인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70대 이모 씨가 제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10년째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었죠. 이 모 씨의 첫마디가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선생님, 요즘 침대에 누우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져요.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라서 최소 2시간은 뒤척여야 잠이 들어요. 수면제도 이제 효과가 없고. 진료실에 들어설 때마다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환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알려주자.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분께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숨을 쉬고 계시나요? 이 모 씨는 예상대로 대답하셨습니다. 생각이요. 그냥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겨우 잠에 들죠. 숨은 그냥 평소처럼 쉬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모 씨는 스트레스 때문에 무의식 중에 얕고 빠른 호흡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잠들지 못하는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한번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분이 숨을 쉬는 모습을 보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호흡만 바꿔도 이분의 불면증은 해결될 수 있다고 말이죠.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아마 매일 밤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 어쩌면 지금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놀라운 3분 호흡법의 비밀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왜 잠들기 어려운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중 무려 68%가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2만 번 이상 숨을 쉽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호흡이 수면의 질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진료실에서 이 모 씨의 호흡을 관찰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1분에 20회 이상의 빠른 호흡, 가슴으로만 하는 얕은 호흡, 불규칙한 호흡 리듬. 이 모든 것이 이분의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서 잠들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20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 잘못된 호흡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호흡법을 따라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첫 번째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478 호흡법입니다. 478 호흡법이요. 그게 뭔가요? 이 모 씨가 궁금해 하셨습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앤드류 웨일 박사가 개발한 이 호흡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고 8초 동안 내쉬는 호흡법입니다. 그런 간단한 호흡법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호흡법은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이완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더 놀라운 건 단 3번만 반복해도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편안한 자세로 누우세요. 혀끝을 윗니 뒤쪽 잇몸에 가볍게 대고요. 둘째, 입을 완전히 닫고 코로만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이때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복식 호흡을 하세요. 셋째, 숨을 7초 동안 참으세요. 이 시간 동안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넷째, 입을 열고 후 소리를 내면서 8초 동안 완전히 내쉬세요. 폐 안의 공기를 모두 비워낸다는 느낌으로요. 이것을 3번만 반복하면 됩니다. 정말 신기해요. 벌써 졸음이 와요. 이 모 씨가 호흡법을 따라한 지 2분도 안 되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 호흡법이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478 호흡법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합니다. 긴 날숨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심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또한 숨을 참는 7초 동안 우리 뇌는 산소 농도를 조절하면서 자연스럽게 진정 상태에 들어갑니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 호흡법을 4주간 실시한 사람들의 평균 입면 시간이 60%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처음에는 7초 참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죠? 좋은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446으로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점차 478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율입니다. 들이마시는 시간, 참는 시간, 내쉬는 시간이 1대 1.75대 2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 호흡 vs 가슴 호흡의 차이입니다. 선생님, 그게 뭐가 다른가요? 이 모 씨가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의식 중에 가슴으로만 얕게 숨을 쉽니다. 이런 호흡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오히려 각성 상태를 만들어요. 반대로 배로 하는 깊은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을 이완시킵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올리고 숨을 쉬어보세요. 잠들기 전에는 가슴 손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배 쪽 손만 위아래로 움직여야 합니다. 오, 정말 다르네요. 배로 숨 쉬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이 모 씨가 신기해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 호흡을 하면 미주신경이 자극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완 반응이 일어납니다. 요가에서 프라나야마라고 하는 호흡법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폭식 호흡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최대 5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비밀은 호흡의 타이밍입니다. 잠들기 정확히 10분 전에 이 호흡법을 시작하세요. 너무 일찍 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하면 이미 각성된 뇌를 진정시키기 어렵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불을 끈 후 10분간 478 호흡법을 반복하세요. 보통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잠에 빠지게 됩니다. 선생님, 정말 마법 같아요. 이것이 제가 이 모 씨에게 3분 호흡법을 알려드린 후 정확히 일주일 뒤 다시 만났을 때 들은 첫 마디입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지난 10년간 보지 못했던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모 씨가 일주일 만에 보여준 변화는 저조차도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전에는 밤 12시에 누워서 새벽 2시까지 뒤척였는데 이제는 호흡법 5분 만에 잠이 들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강력한 네 번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진적 근육 이완법과 호흡의 결합입니다. 근육 이완이요? 그게 호흡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호흡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긴장하고 근육이 긴장하면 호흡이 얕아집니다.
반대로 근육을 이완시키면 호흡이 깊어지고 깊은 호흡은 근육을 더욱 이완시켜줘요. 이것을 심신연결의 원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4, 7, 8 호흡법을 하면서 동시에 발끝부터 머리까지 순서대로 근육을 긴장시켰다가 이완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사이클. 발가락과 발목에 힘을 주면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으면서 그 긴장을 유지하고 8초간 내쉬면서 완전히 힘을 빼세요. 두 번째 사이클.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으로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세 번째 사이클. 복부와 가슴 근육으로 반복하세요. 네 번째 사이클. 어깨와 팔 근육으로 반복합니다. 다섯 번째 사이클. 목과 얼굴 근육으로 마무리하세요. 정말 신기해요. 온몸이 물렁물렁해지는 느낌이에요. 이모 씨가 이 방법을 따라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결합된 방법을 사용하면 단순한 호흡법보다 인면 효과가 3배 이상 빨라진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호흡 리듬의 개인화입니다. 모든 사람의 최적 호흡 리듬이 다릅니다. 4, 7, 8이 기본이지만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찾을까요? 먼저 자신의 안정시 호흡수를 측정해 보세요. 1분간 자연스럽게 숨쉬는 횟수를 세어보는 거예요. 정상 성인의 안정시 호흡수는 분당 12회에서 20회입니다. 만약 평소 호흡이 분당 18회 이상 나오는 편이라면 356 호흡법부터 시작하세요. 호흡이 분당 12회 이하로 느린 편이라면 5810 호흡법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점차 늘려가세요. 선생님, 며칠 연습하니까 제게 딱 맞는 리듬을 찾았어요. 이모 씨는 일주일 연습 후 자신만의 468 리듬을 개발하셨어요. 여섯 번째 비밀은 마음챙김 호흡법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호흡에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숨이 들어오면서 코끝이 시원해지는 느낌, 폐가 서서히 팽창하는 느낌, 갈비뼈가 벌어지는 느낌을 모두 느껴보세요. 숨을 참는 동안에는 온몸의 세포에 산소가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숨을 내쉴 때는 모든 스트레스와 긴장이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런 식으로 호흡에 온 주의를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잡념이 사라집니다. 정말 마법 같아요. 머릿속이 이렇게 조용해진 건 처음이에요. 이모 씨의 표현처럼 마음챙김 호흡법은 뇌파를 알파파로 바꿔서 명상 상태와 같은 깊은 이완을 만들어줍니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은 환경과 호흡의 조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호흡법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실내 공기를 먼저 환기시키세요. 잠들기 30분 전에 창문을 5분에서 10분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침실 습도는 40에서 60%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건조하면 코와 목이 불편해서 호흡이 방해받아요.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물 한 컵을 침실에 놓아두세요. 온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도에서 20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향기도 중요해요. 라벤더 에센셜 오일 한 방울을 베개에 떨어뜨리거나 라벤더 향초를 잠들기 전에 잠깐 켜두세요. 라벤더 향은 뇌의 편도체를 진정시켜서 호흡법의 효과를 배가시켜줍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호흡법을 하니까 정말 천국 같아요. 이모 씨는 2주 만에 수면제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잠이 들어요. 꿈도 선명하게 꾸고 아침에도 상쾌해요. 한 달 후 이모 씨는 수면제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낮 시간의 변화였어요. 집중력이 좋아지고 기억력도 향상되었으며 무엇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3분 호흡법의 힘입니다. 단순히 잠들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정상화시켜서 전체적인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강력한 도구인 거죠.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4-7-8호흡법부터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점진적 근육 이완법을 추가하고 마지막에는 마음 챙김까지 결합해 보세요. 3분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20년 수면의학과 전문의로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호흡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닐 수 있으니 즉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위험 신호 첫 번째, 콧거리가 심하면서 숨이 자주 멈출 때. 이는 수면무호흡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아무리 호흡법을 해도 근본적인 기도 폐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험 신호 두 번째, 다리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 때. 하지불안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호흡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위험 신호 세 번째,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올 때. 심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있으니 즉시 응급실에 가세요. 위험 신호 네 번째, 3주 이상 호흡법을 꾸준히 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을 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좀 더 지켜보자라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3분 호흡법만으로도 충분히 숙면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4-7-8호흡법을 기억하세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기. 이것을 3번에서 5번 반복하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점진적 근육 이완법을 추가하고 마음 챙김 호흡법으로 발전시켜 나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입니다. 시원한 온도, 완전한 어둠, 신선한 공기, 적절한 습도. 이 4가지만 갖춰져도 호흡법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90% 이상이 한 달 안에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첫날부터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4-7-8호흡법만 해보시고 내일은 근육 이완을 추가하고 모레는 환경을 개선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잠 걱정 없는 건강한 밤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많아서. 물론입니다. 나이는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호흡법을 더 잘 익히시는 경우가 많아요.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이 방법으로 숙면을 되찾으셨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최소 일주일은 꾸준히 해보세요. 우리 몸이 새로운 호흡 패턴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수면은 단순히 피로 회복만이 아닙니다. 깊은 잠 동안 우리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세포 재생이 일어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해서 정신건강도 좋아져요. 그래서 숙면은 그 자체로 최고의 치료법이자 예방법인 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3분 호흡법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매일 밤 깊고 편안한 잠으로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어떤 호흡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한 분 한 분의 경험과 반응이 다른 분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에도 큰 도움과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수면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밤부터 3분 호흡법으로 깊은 잠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시고 오늘 하루의 피로도 싹 풀리시길 기도합니다.